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이제 오늘은 코로나 치료제 중에서 그 세 번째 파트, 코로나 면역 조절제, 흔히 말해서 면역 억제제라고 불리는데, 그 치료 방법이 어떤 원리에 의해 진행되고 어떤 치료제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이제 부제를 제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쓰이는 치료제들이 지금 코로나 치료제로 쓰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면역 조절제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우리 몸에 침입을 하면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뭐 영어로 써 있어서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시기가 있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면역 반응이 활발해져서 이것에 의해서 병의 중증도가 악화된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진 도식표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 처음에는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면역세포들이 활발해지고 뭐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서 염증 반응 물질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바이러스는 이제 죽어서 점점 쇠퇴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은 아직까지 진정을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면역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서 내 몸이 오히려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상당히 많은 그런 영토나 그 부분에서 민간인도 다치게 되고 여러 가지 문화재도 소실되게 되잖아요. 그런 원리와 같이 면역 반응이 활발해지면 내 몸의 여러 장기들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중증도가 더 올라간다고 보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 이 시기에는 항바이러스제, 뭐 백신 이렇게 바이러스를 타겟으로 맞춘다면, 이 병의 중증도가 더 진행하는 이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은 면역의 활성을 조금 진정시키는 면역 억제제를 써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체를 통해서 바이러스 침입 조차를 막는 그런 치료, 바이러스의 번식을 막는 치료가 있었고, 이번에는 면역 반응이 너무 활발해져서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에 의해서 내 몸이 파괴되는 것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자가 면역 질환, 면역 반응이 활발해져서 일어나는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피부염 이런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썼던 면역 억제제를 여기서도 이제 쓰고 차용해서 이제 코로나 치료에도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 억제제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고, 스테로이드, 뭐 이런 인터류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인터류킨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말해서 내 몸의 면역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라고 하고 하는 그 지시 전달 문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가 면역 세포들의 증식을 더 불러일으키고 활발하게 일으키는 건데, 제 억제제라는 것도 이 잭이라는 세포 내부의 신호가 세포한테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라라고 하고 명령하는 그런 신호 어떤 문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 그런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있냐? 중증, 심각한 사람들한테서 스테로이드 투여를 권고하고 있고, 중증이 아닌 그냥 입원 환자도 아닌데 외래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환자분들에게는 쓰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스테로이드는 사망률을 개선시켰다고 하는데, 우리가 스테로이드 많이 먹으면 뭐 얼굴도 붓고 뚱뚱해지고 배 많이 나온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너무 장기간 썼을 때고, 이제 단기간에 이제 너무 많은 농도가 들어오면 혈당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 몸에 감염이 취약해질 수도 있고요. 고나트륨 혈증, 저칼륨 혈증 같은 내 몸의 전해질의 불균형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망률이랑 비교했을 때 이득이 더 크다고 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테로이드를 중증 환자에게서 써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이거 미국에서도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스테로이드를 중증 환자에서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가이드라인도 또 참고를 해보면, 산소 치료나 뭐 기관석관을 해서 기계 환기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의식이 없는 그런 환자분들께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써보라라고 나와 있고, 여기 또 중요한 게 스테로이드와 이 렘데시비어라고 했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게 인정받은 항바이러스 치료제인데, 이것을 같이 써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경증 환자에서는 쓰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토실리주맙, 인터류킨 6라는 그런 거를 억제하는 물질인데요. 토실리주맙.
흔히 말해서 악템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언제 쓰느냐 봤더니 임상시험 범위 내에서 중증 이상인 환자들한테 써보고 경증에서는 투여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루킨 6가 어떤 물질이냐, 이렇게 내부에다가 신호를 전달해줘요. 그래서 전투준비 태세를 갖춰 라고 하는데, 이 토실리주맙이라는 이 물질이 이 인터루킨 6가 이 세포한테 전달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록, 그러니까 어떤 문서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실리주맙은 면역을 억제하는 물질이다 봤더니 아직 데이터가 일관되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딱 무조건적으로 써라 중증 환자에서,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뭐 현재 어떤 그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악템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악템라는 아까 인터루킨 6 토실리주맙의 상품명인 거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처음에 썼다고 하고 21년 6월에 이제 처음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 연구들을 봤더니 사망률을 이 정도로 이렇게 줄였었다. 그래서 효능이 있다. 하지만 대규모 스터디는 없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로슈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한 건데 2020년 7월에 이제 긴급 승인을 받았고 21년 6월 드디어 이제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1년 12월 얼마 전이죠. 유럽에서도 정식으로 승인을 받은 그런 치료제이고요. 하지만 중증 환자에게만 투여를 할 수 있고 외래 환자 처방으로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4가지 임상 결과가 있는데 다 각각 제각각이어서 좀 대규모 스터디를 통해서 일관된 결과가 필요하다는 상태인 거죠. 다음은 이제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포 내로 침입을 해서 세포 내부에 이런 뭐 세포가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잭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잭에 이 밑에 신호가 계속 전달을 해서 세포가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토카인, 인터루킨 6는 세포 외부에서 전달한 물질이라면 세포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전달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부에서 그 신호를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상품명으로는 올루미언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지금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바리시티닙이라는 상품명인데 먹는 치료제고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그런 치료제고요. 그래서 렘데시비르와 병용이 가능하다. 2020년 11월, 작년 11월이죠. 그래서 이거는 잭2의 그런 신호 전달 물질을 억제하는 그런 거라고 했고 21년 7월에는 FDA에서도 긴급 승인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 단독요법에 대해서. 그래서 렘데시비르와 스테로이드를 썼어요. 그래서 항바이러스제 스테로이드를 썼어요. 근데 렘데시비르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관삽관을 한 기계호흡을 하거나 에크모, 체외순환 산소막 장치를 하는 환자에서는 쓸 수 없다. 그래서 그걸 하기 이전 단계에서 항바이러스제와 스테로이드를 쓰는데, 이게 스테로이드가 투여가 안 되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 금기증, 그런 환자분들에 한해서는 바리시티닙이 어쨌든 얘도 면역 억제제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써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바리시티닙 단독 투여에 대해서는 아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2020년에 나온 거여서 최근에는 단독치료법도 긴급 승인을 한 상태이죠, FDA에서. 그리고 바리시티닙은 이런 혈전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루미언트는 이제 미국의 릴리라는 항체 치료했다가 조금 실적이 안 좋은 그런 회사였죠. 그래서 20년 11월 19일 베클루리, 렘데시비르죠. 베클루리와 먼저 병용요법, 단독은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21년에 단독까지 이제 인정을 받았고 이렇게 중증 환자에서 써볼 수 있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아나킨라라는 인터루킨 1, 이것도 외부에서 전해지는 어떤 전달 문서가 같은 그런 건데요. 이거는 아직 증거가 불충분해서 권고를 보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국가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권고하는 나라는 없고, 스테로이드가 안 되는 그런 환자에서 대안으로 써볼 수 있지만 체계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미국 NIH 좀 가이드라인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외래 환자에서는 모두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쓰면 안 된다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뭐 영어라서 복잡했지만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한글로 풀어서. 여기는 산소를 하고 있지 않은, 그냥 입원을 하지만 산소는 필요 없는 그런 환자에게서는 스테로이드만 써볼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입원을 하고 산소 치료도 필요한 그런 환자에서는 이제 렘데시비르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죠. 항바이러스제를 이때부터 이제 투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산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테로이드를 함께 투여해 볼 수도 있고 렘데시비를 빼고 스테로이드만 투여를 해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만약에 급격히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산소를 투여하는데 갑자기 확 나빠져서 뭐 기관 삽관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산소 요구량이 급격하게 처음엔 2리터, 3리터 하다가 막 갑자기 10리터를 투여해야만 산소가 유지되는 그런 환자분들에 한해서는 말씀드린 다른 면역 억제제, 바리스티닙, 토실리주마, 올루미언트나 악템라 이거를 덧붙일 수 있다. 즉 렘데시비르, 스테로이드, 올루미언트 혹은 악템라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동시에도 써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량 굉장히 그 고용량의 산소라는 거는 옵티플로우라고 해서 이게 30리터 이 정도까지 들어가는 60% 정도의 산소가 들어간다는 그런 식의 고용량의 산소가 필요한 경우에서는 스테로이드 쓰고 이때도 렘데시비르는 써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기관삽관한 기계호흡을 안 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급격히 안 좋아지면 바리시티닙이나 토실리주맘 즉 올루미언트나 악템라를 써볼 수 있다라고 하고 근거 수준은 이 위에보다는 여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즉 더 에비던스 그 증거도 있고 권고도 아니 증거 수준이나 권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고용량의 산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한테 이것보다 여기 상황이 오히려 더 이 면역 조절제를 써보는 데서 권고된다라고 돼 있고 다음은 이제 기관삽관을 하는 기계호흡을 했거나 에크모 체외순환 장치를 했던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제 렘데시비르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옵션이 스테로이드가 남아있고 스테로이드에다가 이제 토실리주맘 라고 해서 악템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바리시티님이 최근에 아까 연구에서 단독 치료로 이런 기관 삽관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환자들한테 효과가 있었다고 한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던 거여서 아직 이 가이드라인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더 연구가 필요해 볼 수도 있고 일단 참고는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서는 렘데시비르는 써볼 수 없지만 스테로이드 아니면 악템나 더 나아가서 올루미언트도 현재 써볼 수 있는 데이터가 조금씩 쌓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입원을 하는 매우 심각한 단계에 있는 그런 환자들한테서는 옵션이 세 가지 있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바리시티닙, 토실리주맘 즉 악템라, 올루미언트 이렇게 스테로이드 세 가지가 있고 얘네들은 초반에 바이러스와 싸우다가 얘네들을 물리치려고 내 몸의 모든 미사일 여러 가지 군대 모든 총 동원 전투력을 동원해서 이제 맞서 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여러 가지 너무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면역 활성이 너무 되니까 얘네들한테 좀 진정하고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하는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인데 이게 류마티스 치료제에도 쓰였고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에도 쓰였던 그런 면역 조절제를 차용해서 코로나19 치료제로도 써보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고 안타깝게도 인터뷰킹 1은 최근에 좀 데이터가 많이 부족해서 권고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최근에 접한 바로는 지금 일부 국제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인터뷰킹 1을 타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면역 조절제를 개발 중에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기는 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치료 면역 조절제, 면역 억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